안녕하세요. 부르입니다. 금리를 낮추고 추가 자금도 필요하다 연락이 왔습니다. 연봉은 3,300만 원, 중소기업에 재직한다 합니다. 부채는 주거래은행 200만 원, 저축은행 1,500만 원, 근로자 햇살론 800만 원 사용한다 합니다. 금리는 저축은행 19%, 햇살론 8%라고 합니다. 연봉 대비 부채가 많지 않습니다. 연봉은 3,300만 원, 대출은 3건에 2,500만 원 사용합니다. 햇살론을 마지막에 받았고 1년 6개월 전에 받았다고 합니다. 주거래 은행부터 확인하고 다시 연락달라 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되냐고 묻습니다. 금융사는 신용 정보를 수집, 가공해 자체 등급을 만듭니다. 그래서 신용 점수가 높아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신용 점수가 낮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가부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 중 하나가 대출 이력입니다. 언제 받았냐, 어디서 받았냐, 몇 건을 받았냐, 1년 이내 대출받은 것이 있냐, 이것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분은 1년 6개월 전에 햇살론을 받았습니다. 이후 대출받은 것이 없습니다. 신규 대출 없이 1년 6개월을 보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 원금과 이자로 인해 매달 대출 잔액이 줄었습니다. 연체 없이 대출 갚은 이력도 쌓았습니다. 이런 것이 신용점수, 금융사 자체 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은행부터 확인하라 했습니다. 확인하고 결과 보고 다시 상담하자 했습니다. 주거래은행에서 확인했다 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400만 원, 은행에서 받고 모자란 돈은 이금융권인 캐피탈 저축은행에서 받으면 되냐고 묻습니다. 필요한 돈은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과거에는 주거래은행이나 시중은행에서 안 되면 이금융권인 캐피탈 저축은행 등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요즘은 한 군데 더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지방은행입니다. 거기서도 안 되면 서민지원 상품과 이금융권 상품을 비교해 이용해야 합니다. 지방은행 확인하고 다시 연락달라 했습니다. 은행은 크게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으로 나눠집니다. 시중은행은 전국에 지점망을 갖춘 국민, 우리, 신한 등과 같은 은행을 말합니다. 지방은행은 특정 지역에 지점을 갖추고 영업했던 제주, 광주, 전북은행 등을 말합니다. 지방은행도 전국으로 지점망을 확대하려 했지만 그러려면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어플 하나로 해결되었습니다. 전국에 지점을 내지 않아도 어플 하나로 전 국민을 상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은행을 찾는 고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미 거래하는 은행이 있었고 굳이 인지도가 약한 지방은행을 찾을 이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은행은 고객을 유인할 상품이 필요했습니다. 시중은행과 차별화되는 강력한 상품, 시중은행이 놓치는 틈, 그 틈을 공략하는 상품을 내놓습니다. 차이가 있지만 시중은행은 재직하는 직장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대기업에 근무하냐, 공무원이냐, 중소기업에 다니냐, 개인업체 근무하냐, 그것에 따라 한도 금리가 크게 달라집니다. 공무원이거나 대기업에 근무할 경우 연봉 대비 200% 혹은 그 이상도 대출해 줍니다. 작은 직장에 다닐 경우 연봉 대비 80에서 100% 정도 대출해 줍니다. 금리도 직장에 따라 2, 3% 정도는 차이 납니다. 신용, 부채, 연봉이 같아도 작은 기업에 다닐 경우 차별 받습니다. 그 틈을 지방은행이 파고 들었습니다. 작은 회사에 다녀도 시중은행 대비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신용 기준도 시중은행보다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은행을 확인해 보라 했습니다. 지방은행에서 한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광주은행에서 한도가 나왔고 대출 가능 금액은 3,600만 원, 금리는 5.54% 나왔다고 합니다. 연봉은 3,300만 원입니다. 사용 중인 대출은 3건에 2,500만 원입니다.
대출은 3,600만 원 가능하다 합니다. 둘을 더하면 6,100만 원입니다. 연봉 대비 184%입니다. 이분은 중소기업에 재직합니다. 주거래은행에서 400만 원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은행에서는 3,600만 원까지 가능하다 합니다. 이걸 받아 주거래은행 200만 원, 저축은행 1,500만 원, 근로자 햇살론 800만 원부터 갚으라고 했습니다. 이후 필요한 돈은 다시 알아보자 했습니다. 부채를 갚으면 은행에서 대출이 되냐고 묻습니다. 부채를 갚지 않고 대출받은 돈을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은 어떠냐고 묻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아 이금융권 대출을 갚습니다. 3건이던 대출 건수가 1건으로 줄어듭니다. 고위험 대출이 저위험 대출로 바뀝니다. 그럼 신용이 상향됩니다. 신용이 상향되면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대출이 가능하다, 바로 받을 수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대출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행 대출이 가능하다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행 대출이 안 되어도 현재 이용 중인 것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대출을 받아 부채부터 갚고 필요한 돈은 다시 알아보자 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아 기부채를 정리했다 합니다. 그 후 은행 대출이 가능했는지 물었습니다. 아직 확인해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채를 갚고 남은 자금으로 급한 건 해결했다 합니다. 나머지 자금은 천천히 알아본다 합니다. 잘했다 했습니다. 금리가 낮아도 돈을 빌리면 이자를 못해 갚아야 합니다. 대출은 잘 받는 것보다 안 받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 시간이 지날수록 대출 이력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도 줄어든다 설명드렸습니다. 시중은행보다 지방은행이 좋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각 은행별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방은행도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봉이 높거나 대기업에 다녀도 똑같습니다. 주거래은행에서 안 되면 지방은행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 서민지원 상품과 이금융권 상품을 비교해야 합니다. 지방은행별로 확인하기 어렵다, 그런 경우 대출 비교 어플인 토스,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확인해도 됩니다. 잘 모르겠다, 객관적인 상담,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경우라면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 연락 주시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